어린 왕자의 별은 서행성 325,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일도 찾고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소행성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저기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 이렇게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왕에게 세상이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내가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고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만한 곳을 찾으려 보려고 둘러보았지만 별은 왕이 입고 있는 화려한 담비 모피 옷으로 뒤덮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한 어린 왕자가 하품했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긴 여행을 한 데다가 잠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한 사람을 못 본 지도 몇 년이 되었느니라. 하품이 매우 흥미롭구나. 자, 어서 다시 한번 하품을 하여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준육이 들어서 더 이상 하품이 안 나와요.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험.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왕이 대답했다. 왕은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화난 것처럼 보였다. 왜냐면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명령을 내렸다. 만약에 짐이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짐의 잘못이니라. 왕은 늘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내게 앉으라 명하노라. 왕이 흰 담비 우피로 된 망토를 조금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정말 놀랐다. 별은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왕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지? 폐하,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짐은 내가 질문하는 것을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대답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왕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동작으로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던 것이다. 그럼 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왕이 말했다. 즉각 복종하느니라. 짐은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권력의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만약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를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러다가 떠나온 자신의 별이 조금 생각나서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게 저곳으로 날아가라고 명령하거나 비극 작품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잘못한 것이냐? 짐이 잘못한 것이냐? 폐하의 잘못이겠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 내가 만약 너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짐이 이치에 맞는 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제 간청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는 해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요구할 것이다. 하나 내 통치 기술은 따라 적당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흠. 왕은 커다란 달력을 뒤적이며 말했다. 어흠. 그때는 아마도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하였다. 지금쯤이면 자신의 별에서 볼 수 있는 해지는 광경을 놓친 게 섭섭했다. 게다가 어린 왕자는 조금 지겨워졌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이제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마라. 신하를 한 명 둔 게 크게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너를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를 노릇이다. 나는 아직 내 왕국을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매우 늙었는데 여기에는 마차를 둘 만한 공간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다니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다. 제가 이미 다 봤어요. 몸을 숙여 다시 한번 저쪽 별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더 훨씬 어려운 법이다. 내가 너 자신을 훌륭하게 심판할 수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어디서든지 저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험,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밤이면 소리가 들린다. 너는 그 쥐에게 때때로 사형 명령을 내려라. 그렇게 하면
쥐의 목숨은 너의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사면해줘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이 대답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어요. 이제는 정말 가봐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이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시길 바란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이를테면 1분 안에 이 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고는 왕의 별을 떠났다. 짐이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